코로나19 뉴스 특보 계속 이어갑니다.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발병 초기에 미국의 위험성이 낮다면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결국 오늘 오전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최재욱 교수님. 네네. 아무래도 미국이 오판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본격적인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판했던 건 아니고요. 지난 한 달 전의 상황은 충분히 국가 심각한 상태로 볼 수 있는 정도로 확산세가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예. 지금은 이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미국 공정보건 당국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일주일 내에 이태리와 같은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그런 위기 상황을 반영해서 지금 그 심각상계 비상사태로 선포한 거라고 봅니다.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팬데믹의 상황에서 미국은 시간을 한 달 반 정도 시간을 벌었습니다. 즉 이 감염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여전히 기대했고 그런 기대하는 한 달 반 정도의 여유 시간 동안 이러한 국가 비상사태 대응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여유를 갖고 지금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미국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2,200명을 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염자들을 가리기 위해서 검사도 계속 실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 자동차를 탑승한 채 받을 수 있는 그 드라이브 스루를 미국에서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코로나19 검사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한 건 우리나라가 참 최초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드라이브 스루라는 것의 종주국은 또 미국이에요. 예. 햄버거나 커피를 사 그래도 마시는데 코로나19 검사로는 지금 네. 유럽 국가 독일도 따라하겠다. 뭐 이렇게 이미 따라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독일, 벨기에, 우리나라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도 하겠다는 거고요. 이 문제는 어떤 거냐면 네. 우리나라가 최근 약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 검사를 맹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다음 주까지 140만 명을 검사하겠다. 네. 앞으로 한 달 내에 500만 명을 검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드라이브 스루 방식도 그 중에 하나로 도입될 것 같고 구글이 시스템을 제공하고 네. 아마 조만간 설치될 것 같습니다. 워낙 땅덩어리도 넓다 보니까 그렇죠. 특히 이런 드라이브 스루의 방식으로 감염을 판별하게 되면 효과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사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특히 유럽의 확산세가 무섭게 이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 나라 119개국 나라에서 13만 명 넘게 현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고 이번 주에 WHO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을 했기도 했는데 최 교수님, 네. 제가 보기에 이탈리아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사망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고, 유럽 전체 나라가 이동 제한도 하고 있고, 미국도 유럽 국가들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상황이라면 사실 언제 종식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초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건지, 이런 판단 자체가 좀 내리기 힘든 상황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각 해당 국가에서의 지역적 차원하고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볼 지점과 판단이 좀 다릅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적 차원에서 좀 감소세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이 팬데믹 감염은 이제 네.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세계보건기구가 11일 팬데믹, 전 세계적 감염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세계적 대유행이다. 네. 네. 그렇다면 현재까지 이제 각국의 조치가 이동 제한 조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게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선 이동 조치 제한, 이동 금지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동 제한을, 입국 제한을 하더라도 전파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파를 막아서 차단한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전파들을 차단하는, 즉 입국 제한과 금지를 통해서 지연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요. 네. 그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구에서 처음에 겪었던 바와 같이 급격한 환자 증가로 인한
해당 우리의 국가의 의료 시스템 붕괴와 같은 그런 걸 사전에 막고 대응 능력을 키우겠다는 데에 각 국가가 이런 국제안이나 금지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점이 이제 첫 번째고요. 예.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하기 이전에 이미 한 달 전부터 예고하는 식의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경고를 여러 차례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경고를 통해서 각국이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이고요. 다만 지금부터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에 예. 달라지는 점은 뭐가 달라지냐면요. 예. 사실 선진국은 어떻게든 뭐 피해는 있겠습니다만 대응 능력은 어떻게든지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가장 문제점은 이 아프리카와 같은 저소득 국가이고요. 이런 저소득 국가에서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경우에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유엔과 같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주도해서 이 부분은 이제 국제적 공조와 노력이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면에서 이 팬데믹 세계 대유행을 선언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좀 뭐 섣부르게 여쭤볼 수 있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세계적인 대유행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언제 도대체 끝날 수 있는 건지 지금이 시작이라고 보면 뭐 예를 들어서 2달 뒤, 석 달 뒤 어떻게 돼야지 이게 종식이 됐다 선언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지점은 지금 전망하기 어렵습니다. 그 전망에 할 수 있는 가능할 부분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예측 가능한 거의 관점은 정점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정점이 언제 갈 거냐 혹은 딜레이가 될 거냐 지금 지연이 될 거냐는 세계 각국에서 이런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고요. 즉 방역 대책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 정상 가동이 되는지 그 효과를 나타내는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비관적으로 뭐 메르켈 총리도 얘기했습니다만 40%에 70%가 감염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인구의 40에 70% 감염되면 40에 70% 정도가 면역력이 생기게 됩니다. 네. 면역력이 생기면 이 감염병은 대체로 그때서 종식이 됩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라서 감염될 사람들은 다 감염되고 그렇게 종식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가장 비관적인 겁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을 아마 종국적으로 피하지 못하겠다라는 워스트 시나리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종식이 아니라 그냥 계절성 독감 형식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들도 한간에 좀 나오더라고요. 네, 뭐 사실 바이러스 감염의 종식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치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토착화돼서 앞으로 이제 계속 계절마다 이제 튀어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따라서 목표는 종식이 아니고요. 일반 독감과 같은 정도의 치사율로 떨어뜨리는 노력들. 그것이 이제 치료제나 백신이겠죠. 그리고 그 해당 국가의 방역과 치료 역량을 올리는 것. 이러한 부분들 통해서 그렇게 목표를 삼고 앞으로 방역과 관련된 관리 대책이 그렇게 포인트를 그쪽으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건강 상태가 도마에 올랐었는데요. 며칠 전만 해도 코로나19 검사를 안 받겠다고 하다가 이 기자들의 집중 공세에 결국 코로나19 검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Doctors have But I said you can might tell have you- it even if you don't have symptoms. Are you being selfish by not getting tested and potentially Well, I didn't say I exposing? wasn't going to be tested. Are you going to be? Most likely, yeah. Most When do you likely. think Not for that'll that reason, happen? but because I think I will do it anyway. 네, 기자들이 굉장히 집요하게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코로나19 검사를 왜 안 받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미국에 온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이때 이 브라질 대통령을 수행했던 수행단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이현종 의원님. 네. 지금 영상에도 나오고 그렇죠. 있네요. 브라질 대통령인데.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 기자들이 처음에 질문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나는 건강하다, 컨디션 좋다 네. 이런 이야기만 했어요. 좀 전에 보셨던 마지막에 기자가 당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검사 안 받는 게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언제 안 받겠다고 그러느냐. 라면서 이제 본인이 받겠다고 한 것인데. 네. 사실 이 비상사태가 저는 결정 내리는 원인도 트럼프 대통령의 스스로의 걱정 때문에 저는 작용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처음에 할 때 뭐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 7일 날 그 이 마이애미에 있는 이제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네. 브라질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정상회담에서 브라질 측에 수행한 커뮤니케이션 국장이 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사실은 이 회담에서 임석을 했었거든요. 네. 문제는 그래서 보나사우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브라질 돌아가서 바로 검사를 받았어요. 예. 본인은 이제 음성이 나왔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다더라고요. 네, 그렇죠. 음성이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자리에 있었다 보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지금 확진된 게 아니냐, 이게 걸린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 기자들도 계속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 의회에도 지금 확진자가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도 지금 뭐 이게 좀 접촉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방카도 이방카 접촉했다는 기자도 이야기도 있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지금 대선 국면이지 않습니까? 네. 유세를 어떤 면에서 본인이 처음에 하려고 했다가 중단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 문제가 대선 국면과 연결되면 본인한테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 일은 73세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굉장히 취약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영상에 나오는 바로 지금 모자 쓴 사람이 바로 브라질 대통령을 그렇죠. 수행했던 커뮤니케이션 국장인데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있어요. 대통령하고. 저러면 검사를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함께 있었던 마이애미 시장은 확진이 됐어요. 맞아요. 양성으로 확진이 네. 됐어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렇게 옆에 있으면 사실 뭐 악수도 할 거고 트럼프 대통령 특히 악수 좋아하지 않습니까? 스킨십을 했겠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 의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뭐 만약이라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렇죠. 국가 비상상태 이게 아닙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뭐 이제 이 확진이 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자가격리된 상황에서 이제 치료는 받겠지만 네. 문제는 이게 대선에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즉 건강 문제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보면 건강 문제만큼은 굉장히 좀 방어막을 많이 쳤거든요. 네. 그리고 이 진단서도 그렇게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사실은 대선 국면에서 본인한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사실은 이 이제 코로나19에 걸렸냐 안 걸렸냐가 사실은 이 미국 정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네. 사실 코로나19 이 감염 비상은 다른 나라 정상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캐나다 총리의 이제 부인이죠. 그리고 호주 내무장관도 감염이 됐다고 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세계 각국의 정상들, 이 정상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나라를 계속 이렇게 이끌어가는 부분이 차질을 빚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G7 회의가 있는데요. 네. 장소가 명시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격 화상회의로 합니다. 화상회의. 이것도 아주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예, 예. 네. 지금 이 각 국가 원수들이 지금 코로나19 또 비상입니다. 이거 아주 특별한 VIP 방역에 해당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캐나다 총리의 부인 이 소피 그레고 여사가 확진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트루도 총리는 괜찮냐? 지금 일단은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증상은 없다. 하지만 자가격리 상태에서 직무를 보고 있고 사실 코로나 네. 확산 감염사를 보면 가족들이 확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가족이 확진되면 대체로 서양 문화의 특성상 이게 부부 감염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부부 간에 소원한 경우도 많지만 사실은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또 대중들 앞에서 우애를 과시하잖아요. 그런 측면인데 어쨌든 트루도 총리는 다행인 점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많이 젊죠. 71년생인데 네. 만 50이 됐고 이 영부인 소피 그레고 여사는 75년생이에요. 만 45세.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것은 뭐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직무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고 아까 말씀하신 호주의 내무장관이 확진된 이후에 이방카를 만났단 말이에요. 네. 이방카가 자가격리 상태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백악관의 이제 참모진들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굉장히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빠른데요. 이란은 수석 부통령까지 감염이 됐고 장관들도 잇따라 감염되면서 지금 사태가 계속 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세계 각국 정상뿐만 아니라 유명인들도 이 감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 뭐 유명하신 분이죠. 톰 행크스 부부 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호주에서 받았다는데 영화 촬영을 하다가 이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네. 호주에 영화 촬영을 하러 부부가 함께 갔다가 호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호주에서 격리 중인데 톰 행크스가 직접 SNS를 통해서 자신의 경과를 계속 알리고 있어요. 약간 이게 감기에 걸린 듯 피로감이 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부부는 극복하고 미국으로 돌아갈 텐데 이 상황을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뿐만 아니고 지금 스포츠 스타들도 문제입니다. 미국은 그 농구 NBA가 전격 일정 취소됐고 네. 모두 다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유럽 리그 우리나라 시청자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선수에 대한 관심이 크잖아요. 오늘 보니까 인터넷
포털에 석현준이라는 이름 석자가 상위 검색어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걸렸다고 합니다. 확진됐다고 합니다. 누구죠? 석현준. 석현준 선수는 예. 10년 전 19살 나이로 네덜란드의 명문 구단입니다. 아약스에 입단을 했어요. 그리고 유럽 리그를 아주 많이 거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있었고 터키에도 있었고 포르투갈에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프랑스의 트로아라고 하는 팀에 프로 선수로 소속돼 있어요. 근데 최근 경기 일정 팬들이 많이 찾아보는데 지금 출전 명단에 계속 빠져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뭔가 아픈가 했는데 최근에 프랑스 언론이 트로아 구단이 확진된 선수가 석현준 선수임을 확인해 줬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네. 또 이제 훈련 중인 어린 선수도 하나 있는데 지금 트로아 구단에서만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고 안타깝게 그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 소속 선수입니다.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어제 마크롱 대통령이요 대국민 연설로 무기한 휴교령을 내렸거든요. 프랑스 역시 확진 속도가 좀 빠르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또 이제 뭐 유명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북한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홀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뭐 동해 쪽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이 코로나19를 피해서 평양을 떠난 거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더라고요. 이현정 의원님. 지금 사실 북한의 상황이 어떤 면에서 우리 정보기관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북한군의 또 움직임 자체가 지난 한 30일 동안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네.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미사일 실험이 있었잖아요. 예. 딱 원산 쪽에서 있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만 마스크를 끼고 있지 않지 나머지는 전부 다 마스크를 끼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저는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상당히 내부적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지금 지도자가 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북한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경제가 장마당 경제거든요. 네. 장마당이란 결국은 중국을 통해서 밀무역을 통해서 중국 물자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러면 중국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공식적으로 지금 사실은 이 지원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대북 제재도 있지만 이 코로나19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서 중국이 지금 많은 걸 차단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밀무역을 통해서 사람도 들어오고 사실은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중국인들이 굉장히 관광을 많이 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접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평양만 어떻게 사수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힘들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원산 쪽으로 원산에 이제 본인의 뭐 별장도 있고 집도 있고 하니까 예. 그쪽으로 일단 옮긴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활동한 사진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원산 쪽에서만 나온 사진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비춰보면 지금 평양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지금 마스크가 굉장히 뭐 일단 북한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좀 웃지 못할 일이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들이 마스크를 끼고 나왔는데 예. 합성으로 끼고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예. 보면 결국은 지금 마스크가 부족한데 사람들은 껴야 되는데 마스크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에서도 이걸 이제 합성으로 해서 마스크가 낀 것처럼 해서 이제 방송을 하는 그런 해프닝도 벌어졌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에 보면 아마 북한도 지금 확진자가 없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북한 상황도 굉장히 심각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북한의 이제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굉장히 이 심각한 상황이 되면 사실 체제에 대한 걱정을 우리 국민들이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북한에서 정말 확실하게 얼마나 환자가 나왔는지 파악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확히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이 안정적인 부분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사실 지금 북한 쪽에서는 이 공식적으로 확진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스크는 저렇게 쓰고 있고, 그리고 북한이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운 나라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미 심각할 정도로 확산된 게 아닌가. 이런 좀 예측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남북보건의료 협력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북보건의료 사업을 지난 10여 년간, 거의 20여 년간 이제 했던 경험을 살려서 말씀드리면, 이 북한 보건의료가 갖고 있는 보건의료 체계의 수준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치료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주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인적 교류가 있었다면 특히 그것도 중국에서 인적 교류가 있었다면 감염, 전파는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감염 확산을
차단하려면 방역 조치와 함께 물품들이 필요하고 예. 또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 적극적인 치료가 보완이 되지 않으면 사망자는 피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봤던 여러 가지 그 북한 보건의료의 수준을 보았을 때 아마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을 것이다라고 의학적으로 좀 합리적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사실 북한이 아직 국제사회나 뭐 WHO의 조사 이런 부분들을 받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뭐 국제사회가 강제적으로 아니면 WHO라는 세계보건기구가 북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니 여기 가서 우리가 국제기구로서 어떠한 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권한들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없습니다. 해당 당사국이 요청하지 않으면 세계보건기구도 가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사회주의 국가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비단 북한뿐만 아니고 뭐 중국이나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런 국가보건 통계가 거의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네.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으면 또 그 나라 해당 국가가 국제사회에 요청하지 않으면 개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북한이 과거의 여러 가지 그 전례를 봤을 때 굉장히 애둘러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 애둘러서 표현하는 지점을 참 우리가 짐작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하는 것 좀 안타깝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환자라든지 이런 감염 차단이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을 짐작하고 이거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도와주는 걸 선제적으로 먼저 이렇게 의사 표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아마 지금 정부나 남북보건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 스포츠 경기도요, 코로나19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제일 궁금한 건 바로 도쿄 올림픽이 7월에 정말 치러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 뭐, 일본 측은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사실 뭐 좀 미뤄야 되지 않겠냐. 1년 정도 연기 얘기도 했었고요. 네. 또 오늘 들어온 소식은 그리스에서는 이 성화 봉송 일정이 취소가 됐다고 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그 대목입니다. 좀 도쿄 올림픽이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아직 적신호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노란불 정도는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스포츠가 다 연기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K리그, 프로야구, 개막 다 미뤄졌고요. 아까 미국의 NBA 같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흥행도 전격 일정 취소입니다. 네. 유럽의 축구리그도 다 지금 취소가 됐고요. 그럼 도쿄올림픽은 7월 24일에 열릴 수 있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1년 연기하는 게 좋겠다. 관중 없이 하는 것은 참 난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파장이 컸는데 일본은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연기 취소 절대 없다. 7월 24일 강행한다는데 지금 문제는 그리스에서 성화가 채화되잖아요. 예. 그렇죠. 채화됐어요. 그리스의 태양으로 여사제들이 채화했는데 원래 이게 일주일 동안 그리스 전역을 달려요. 네. 3,200km 달리면서 헐리우드 스타들이라든가 명사들이 봉송을 하는데 봉송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지금 모이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보고 싶은 사람들이 네. 있겠죠. 그러니까 뭐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 예. 스포츠 스타, 영화 스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릴 것 같으니까 그리스는 봉송 취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채화된 이 성화만 비행기로 일본으로 공수가 됩니다. 네. 그럼 일본에서 과연 이 성화 봉송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 지금 아무래도 쉽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